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화점에서, 어, 이렇게, 날짜 걸치고 붙이는 정석을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일단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보고서 시작을 할게요. 자, 정석하기 전에, 일단, 오늘 배울 정석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걸치고, 베개 붙이고, 젖히고, 여기서 이렇게 뻗는 정석 말고 막아가는 정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막아가는 정석, 이 정석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 정석이 가장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이 모양이 프로기사 바둑에서 등장을 했을 때, 온 바둑계가 다 깜짝 놀랐었는데, 그쵸? 네, 맞아요. 이창호 정석이라고 하죠. 이창호 사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딱 두시면서 처음에 원래 이런 모양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모양 바둑이 보통 이렇게 줄을 이루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서 이게 뭔 수지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 정석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승률도 높게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서 이 정석이 네, 이 정석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이 정석 먼저 흑의 입장에서 좀 둘 때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날일자 걸치고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날일자를 받아주고 또 날일자 들어가서 지키고 두 칸 벌리고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석인데 정석을 하기 전에 이런 모양에서 100으로요 한번 다음 한 수를 한번 볼게요. 이때 이렇게 평범한 모양의 바둑들 많이 두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100으로 다음에 꼭 둬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자, 지금 초반 상황에서 정말로 둘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단 한 집이라도 큰 자리를 찾으면은 더 좋잖아요.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 드리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두 군데가 괜찮아요. 세 군데는 그냥 큰 자리긴 큰 자리인데 두 군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자리고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좌상기를 지키는 거. 2번. 자, 우상기를 걸쳐가는 거. 3번. 또다시 우상기를 우변 쪽에서 걸쳐가는 거. 4번. 우변에 그냥 갈라쳐 가는 거. 5번. 우하기 쪽을 걸쳐가는 거. 1, 2, 3, 4, 5. 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한번, 나라면은 보통 이렇게 둔다. 보통 이런 진행의 바둑 많이 더 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어느 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1, 2, 3, 4, 5. 이 중에서. 5번이 4분, 2번 2분, 4번 1분, 또 5번. 5번이 지금 가장 많네요. 네. 자, 여기까지 또 볼게요. 네. 아, 지금 타이즈 회원님들께서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틀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맞히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이쪽, 우하기 쪽 걸쳐가는 거, 이 자리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변, 여기를 갈라쳐 가는 거, 이 자리도 좋아요. 한 분이 이거 딱 하셨거든요. 그죠? 자, 왜냐면은, 왜 이 자리들이 좋은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런 이유예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항상 지금 상황에서 큰 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큰 자리 찾는 첫 번째 방법. 제가 설명드렸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 큰 자리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발전성이에요. 발전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바둑에서는 세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발전성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이거예요. 변 쪽으로 벌려져 있는 모양들. 자, 지금 좌상기, 우상기는 그냥 돌이 하나씩만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상변 쪽으로 이렇게 백돌이 하나 벌려져 있으면 그 좌상기 쪽으로, 좌상변 쪽으로 백의 모양을 키워가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좌상기, 우상기 쪽은 아무것도 없고, 자, 좌하기 쪽도 뭐 변 쪽으로 백돌이 벌려진 게 없어요. 우하기 쪽. 근데 우하기 쪽은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벌려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변에 흙이 지금 마지막 수 이 두 칸을 띄었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이 두 칸을 이렇게 딱 띄어가게 됐는데 이 하변에 여기 두 칸 벌린 자리가 흙이 그냥 우하기에서 변 쪽으로 보통은 이렇게 가의 자리나 나의 자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벌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섯 칸 벌림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한 칸을 더 갔어요. 한 칸을 더 가서 조금 넓기는 넓지만 흙이 다음에 우하기 쪽을 지켜왔을 때 이 하변 쪽 모양을 키워갈 때 조금 더 다른 것들보다도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아래쪽에 흙돌이 한 개가 더 벌려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흙이 귀를 지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지켜요. 왜 이렇게 지키냐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변에다 집을 만든다면은 하변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킬 수가 있잖아요. 한 칸 띄워가지고 이 밑에다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하변 쪽보다도 우변 쪽으로 지키는 이유. 이거는 이 기구침 형태의 발전성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구침 형태의 발전성은 바로 가의 자리, 나의 자리. 여기가 흙돌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변 쪽으로는 흙이 돌이 개수가 1과 2번 두 개가 있는 데 비해서 하변 쪽으로는 사선에서부터 하나, 둘, 셋, 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변에 흙이 세력을 키워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구침을 했을 때는 내가 귀를 굳힌 반대쪽 방향으로 세력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하기 쪽에서 오른쪽으로 지키면 하변 쪽으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고, 만약에 흙이 이 아래쪽으로 하변 쪽으로 귀를 지키면 우변 쪽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다른 곳들보다도 흙이 귀를 지켰을 때 이 우하기에서부터 하변 쪽으로 흙 모양이 조금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이 보통 이 자리를 이렇게 나열자로 걸쳐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왜 이쪽으로 오는지? 그렇다고 여기 이 하변 쪽을 부시겠다고 해서 백이 아래쪽에서 걸치기는 어려워요. 이게 좁은 곳에 쳐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입구자를 붙여서 한 칸을 벌리는 건데 백이 2립 3전을 해야 되는데 세 칸을 벌릴 수가 없어요. 흙돌이 있으니까. 두 칸밖에 못 벌리니까 그만큼 백이 조금 이 공간에서 손해를 보고 또 흙이 다른 곳 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항상 걸치면 넓은 쪽에서 걸쳐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리.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걸쳐요. 자, 이때 이제 오늘 공부할 정석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젖힐 때 막아가는 정석. 붙여막기 정석. 바로 이창호 정석이에요. 자, 이 포석에서 특히 흙이 이 정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석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정석하면은 그냥 화점에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석은 이 하변에 흙돌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정석의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단치고 입구. 여기까지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백의 한 수 보통 어떻게 두시나요? 바둑 두실 때. 이거 한번 착점 투표 해볼까요? 자, 오늘 공부하는 정석이에요.
네, 보통 바둑 두실 때 어떻게 두시는지. 아, 위쪽을 꽉 이어주는 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유단자분들께서는 이정석은 꽤 많이 보셔서 참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좀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이 모양에서 베개 둘 수 있는 자리, 지금 가장 많이 든 수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쵸? 네, 맞아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둘 수도 있어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줘요, 여기서는. 자, 중앙 쪽을 꽉 이어주는 수, 가의 자리, 그리고 삼선을 꽉 이어주는 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두 분인가 세 분이 두셨는데, 이 다의 자리, 이 선으로 가만히 뻗어주는 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안 좋은 수예요. 뭐냐면은 그 안 좋은 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이 나의 자리 꽉 있는 거. 이 수가 별로 좋지 않은 수예요. 자, 왜냐면은 자, 보통 이정석 처음에 배울 때 그리고 이 모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많이들 뒀었어요. 저도 바둑을 처음 배울 때요. 이 정석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있는 걸로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급이 낮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있고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그냥 가르쳐요. 밑에 있고 이제 흙이 다음에 꼭 둬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이 자리, 구의 자리. 크게 바깥에를 백한테 이렇게 한 수로 봉쇄를 당하게 되면은 귀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또 이렇게 붙여 뻗고 꽉 입고 하면은 바깥에 백을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한 수를 봉쇄당하는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요. 그리고 백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우변 쪽으로 몇 칸을 벌릴 수가 있나요? 불 두 개가 있으면 세 칸을 벌릴 수가 있죠. 1, 2, 2전, 1입, 3전. 자, 그래서 세 칸을 벌려요. 자, 이게 가장 쉽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는 게.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조금 급이 낮은 친구들한테, 급 낮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근데 이제 급이 조금 올라가서 막 5급 이상 올라가고 유단자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 7자리 밑으로 꽉 있는 수는 두지 말라고 해요. 왜? 자,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이 백을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방법이 바로 있거든요. 그 수가 어디냐면은 눈치채셨나요?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자리 바로 끊어가는 자리.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흙이 팔자리를 끊어왔을 때 백이요. 자, 이 흙팔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자, 그냥 이렇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쭉쭉. 쭉 밀어버리는 거. 이렇게 밀어버리고 백은 우변 쪽으로 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세력을 쉽게 만들어갖고 우변에다가 집 지으니까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요. 이렇게 그냥 지켰어요. 뭐 협공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겠죠. 일단 그냥 지켰다고 해볼게요. 지키고 백도 같이 지켜왔어요. 자, 이때 이 하변에 있는 흙질 이거 백이 감당하기 힘들죠. 그냥 백이 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정도로만 그냥 문을 꽉 막아놓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흙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진짜 우아기 쪽부터 이 하변에 화점 있는 데까지 40, 50, 거의 한 좌기 쪽에 있는 흙 모양까지 합쳐서 한 60집 가까이 나요. 이렇게 되면 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변에 백 모양 기껏해야 한 집은 20집, 세력까지 합치면 25집 정도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건 백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 모양은 일단 백이 나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이거 행마의 원리예요. 행마법. 자, 이렇게 걸쳐왔을 때요. 백이 걸쳐왔을 때 흙은 자, 제가 지금 아까 여기서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짜로 이렇게 협공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자, 지금 상황에서 흑이 협공하는 거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한 칸 협공이 싫다면은 뭐 두 칸 높은 협공, 뭐 세 칸 높은 협공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 중에 무슨 협공이 됐던 간에 흑이 협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자, 여기는요. 자, 항상 협공을 하실 때는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협공 정석의 가장 기본 정석은 3, 3을 들어가는 거죠. 3, 3을 들어가서 막고, 밀고, 뻗고. 그죠? 이 정석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난 이런 가장 간단한 기본 정석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께서는 천사바둑의 천사, 다음 카페에 포털 사이트 다음 있잖아요. 거기서 천사바둑 동영상 강의 치셔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또 이렇게 정석 강의 영상들 쉽게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무튼 자, 이 정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석이 3, 3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흙이 완전 좋아요. 흙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죠. 우하기 쪽에 백세력 순식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또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뻗어버리면 백은 세력이 아니라 곤마가 돼버리고요. 자, 근데 문제는 과연 백이 이렇게 둬줄까요? 흙이 해달라는 대로 자, 나 협공했으니까 당신은 여기 33에 들어와서 사시오 이렇게 한다고 여기 33 들어갈 사람은 없거든요. 자, 조금만 정석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워버릴 거예요. 그럼 항상 여기 한 칸 띄웠을 때 다음에 흙이 꼭 둬야 되는 자리, 바로 이 121의 자리, 봉쇄 당하면 안 되는 자리죠. 한 수를 봉쇄 당하는 자리. 흙이 받아줄 때 눈목자 씌워버리면 원래 이렇게 두는 정석도 있어요. 이 정석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원래는 정석인데 지금 우하기 쪽에 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흙이 못 살거든요. 그냥 죽어요. 꼭 이렇게 안 두고 뭐 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씌운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리 두 칸 벌려봤자 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흙이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이런 데는 그냥 받아주고 백도 지키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백이라면 그냥 이렇게 안 두고 한 칸 뛸 거예요. 왜? 우변이 강하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우변에 있는 백 모양보다는 하변의 흙집이 훨씬 크거든요. 이 우변의 백집 아무리 늘려봤자 이거 한 40집 만들 수 없어요. 백이 진짜 혼자서 다 둬가지고 나 여기 두고 이렇게 혼자 다 둘 거야 이래봤자 이 백 모양 30집 30집에 한 35집 요 정도밖에 안 나요. 혼자 다 둬도. 근데 이 아래쪽은 60집이니까 이건 백이 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흙이 딱 끊어왔을 때 백은 단수를 쳐서 이 아래쪽에 하변 쪽에 있는 101점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 자, 백이 이렇게 밀어가고서 우변 쪽 강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하변에 흙이 먼저 이렇게 이 16자리를 지키기 전에 한 번 더 쳐들어간다 하면은 자, 보통 어느 정도까지 쳐들어가시나요? 이런 경우에 한번 더 보시겠어요? 100으로 우변을 100이 안 지키고 만약에 아래쪽을 쳐들어간다 하면은 하변의 흙이 엄청 강하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아직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네,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조금 전에 이 우아기 쪽을 이렇게 깊숙하게 쳐들어가서 살자고 이렇게 침투를 하신 회원님들도 계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아, 이거 살기 쉬울까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자, 젖히고 맞고, 뭐, 두 칸 벌려서 살자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너무 깊숙하게는 쳐들어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모양 보통 삭감을 갈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예요. 이런 거. 아니면은, 어깨 짚기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밀고 나오면은 뻗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하면서 하변에 흙이 이렇게 뭐, 집을 조금 만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밀면은 만들 수는 있어요, 집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를 다 부실 수는 없고, 흙집을 최대한으로 깎을 수 있는 만큼만 깎아버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삼선으로. 그러니까 흙도 뭐 이렇게 밑으로 밀 수도 있고, 아니면 위쪽으로 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처럼 오른쪽에 흙이 강할 때는 보통 위쪽을 밀어가면서 이렇게 두게 되거든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한 칸 띄고. 자, 아무튼 아래쪽을 백이 먼저 오면은 조금 더 부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차피 하변을 흙이 집을 다 만들 생각을 안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변 쪽은 흙이 집을 다 만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하기 정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우하기 정석에서 흙이 얻은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귀에 있는 실리예요. 귀의 실리. 그리고 흙이 팔자리를 끊어가면서 부수적으로 아래쪽에 조금 더 큰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25의 자리를 쳐들어와서 하변이 조금 더 부서졌다 하더라도 흙은 지금 이 우하기 쪽 정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흙의 손해. 손해가 별로 없죠. 그죠? 하변은 그냥 꼭 이렇게 집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막 든 게 아니라 우하기 정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일단 흙은 손해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백이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백은 원래 우하기 쪽 흙한테 집을 만들어주는 대신 백이 얻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1입 3전, 흙 8, 9, 흙 10, 11 이런 거 없었을 때 백은 세 칸을 사실은 벌려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야 돼요. 자, 근데 아래쪽을 좀 더 강하게 하면서까지 세력을 만들었는데 하변 흙집을 부시느라고 우변의 집을 못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백이 집 만들어 갈 자리들 그쪽 방면으로 흙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 버리게 되면은 자, 이 백세력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세력 백이 이걸 갖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백이 완전 망한 거예요. 어제 흙이 손해본 건 없고 백만 세력을 열심히 만들어서 우변 쪽은 흙한테 빼앗겨 버렸고 거기다가 하변에 102점은 또 흙이 양쪽에서 흙이 강하니까 하변에 있는 102점은 또 약한 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이요. 자,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강하다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밑으로 있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석이 아니라 100이 안 좋은 수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처음 이 바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있고 지키고 이렇게 세 칸도 뒀던 것 같아요. 저도 프로기사 바둑에서 이렇게 몇 번 봤었는데, 근데 이게 이 정석이 또 완전히 딱 연구가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밑으로 있는 수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자, 그리고 백이 있고 흙이 위에서 끊었을 때요. 백이 그러면은, 아,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꼭 단쳐서 오른쪽에 세력 만들 필요 없이 그 끊긴 101점 그냥 이거 뻗어가지고 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이 10자리 지켜야 되니까.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걸 지키고 축으로 잡혀버리면 이거는 흙이 별로 이득은 없어요. 이렇게 잡히면 백을 편히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자, 근데 아래쪽을 하나 지키기 전에 흙은 이걸 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책들에도 이렇게 뻗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정석책들에도 이렇게 두는 것들이, 이렇게 두는 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수고요.
자, 왜냐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하변 쪽으로 한 칸 뛸 수가 있을까요? 못 뛰죠, 이거. 여기 뛰었다가는 우변에 탁 막혀가지고 이 아래쪽 좀 봉쇄 당한다 하더라도 우변에 100 석점이 잡히게 된다면은 이거는 역시 100이 엄청나게 손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은 우변 쪽을 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를 벌릴 때 원래는 1입 3전이지만 지금 흙이 10자리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럼 이런데 쳐들어왔을 때 이 흙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쵸? 뚫리니까. 끊으면은 뭐 이렇게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굳이 축할 필요 없이 밑으로 뻗어버리면 또 백이 잡혀버리고요. 물론 백이 여기서 이렇게 위에 붙여놓고 밑에를 하나를 딱 붙여버리면은 양쪽으로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젖혀도 끊으면서 단수, 나가면 오른쪽 단수, 나갈 때 잡을 수 있죠. 그죠? 연결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흙이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런 거 다 활용하게 되면은 121자리 3칸을 벌렸는데 100이 그렇게 집을 좀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선으로 겨우겨우 넘어가게 되잖아요. 또 치받으면은 맞고 젖히면 뻗고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는 모양이 돼요. 차라리 이렇게 넘어갈 바에는 그냥 3칸까지 욕심내고 벌릴 필요 없이 그냥 밑으로 이렇게 그냥 다 간단하게 2칸 벌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이게 낫겠죠? 굳이 욕심내서 3칸까지 갈 필요 없이. 아무튼 이렇게 둬요. 자, 그 다음에 흙의 다음 한 수, 어디일까요? 자, 우변 100은 이제 공격이 안 돼요. 그 흙이 중앙에 있는 이 100 2점하고 흙 2점하고 싸워야 되는데 같이 지금 끊겼어요. 자, 다음 흙의 한 수 한번 더 보시겠어요? 어디 두시겠어요? 흙의 다음 한 수. 자, 지금 100 2점과 흙 2점은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이게 싸우기 전에 준비 동작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쵸. 운동도 이렇게 과격한 운동 같은 거 막 하기 전에 준비 운동 조금 하고서 시작하잖아요. 바둑도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는 내가 지켜야 할 곳, 그런 곳은 먼저 지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 싸우면서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 군데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자리. 가장 기본이 되는 수예요. 자, 왜냐면은 자, 지금 흙이 이 양쪽에 끊겨 있는데 이렇게 씌운다고 해서 이 백이 당장 죽을까요? 쉽게 안 죽어요. 자, 백은 그러면 또 이 아래쪽을 하변 쪽으로 뛰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뛰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이 백을 못 잡는다면은 결국 얘가 싸워가면서 하변은 그냥 공배가 될 거예요. 흙집도 안 되고 백집도 안 되고. 근데 자, 전투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이거든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의 목적은 바로 집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이 부서지면서까지 싸우게 된다면은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 안 부서지고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먼저 지켜놓고 두는 거예요. 이 한 수만 지켜놓더라도 뒤쪽은 빼도 하변 쪽에 이렇게 왔는데 그 중앙에 100 2점이 약한데 100이 이런 데 막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 이거 공격하면은 아래쪽에서 만약에 살아버리면 중앙에는 2점이 다치고 중앙에 쪽에 지금 여기서 또 막 살자고 하면은 하변에는 100도 또 위험하고 그냥 아래쪽은 그냥 다 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싸워가는데 어쨌든 이 100이 뭐 이렇게 뛰어나간다 하더라도 보세요. 100의 흙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지도 않고 흙도 뭐 중앙에는 100도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그냥 뛰어나가면서 싸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랬을 때, 자, 지금 이 진행이 누가 유리하냐면은 흙이 유리해요. 왜? 자, 중앙 싸움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흙이 유리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정석에서 흙이 유리해졌어요. 여기까지. 이번에 뭐 배경 한 번 더 띄고 중앙으로 또 뛰어나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오버페이스님께서 맞추셨어요. 자, 귀를 흙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중앙은 그냥 흙하고 백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우아기 쪽의 흙집은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백이 우변을 백이 이렇게 요거 끝내기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뻗고 맞고 젖히고 맞고 있고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경계선을 우아기는 네, 이렇게 짓는 거예요. 물론 하변은 또 보너스죠. 자, 근데 하변 빼고 그냥 귀만 이렇게 귀만 놓고 보더라도 귀가 15, 16집인데 우변 쪽은 경계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6집. 그럼 흙이 일단 10집을 이득 보고서 중앙에서 싸우게 되니까 그만큼 흙이 유리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변 쪽, 이쪽, 이 아래쪽 방면에 조금 더 흙이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죠? 백이 귀 쪽에 이런 데 쳐들어와가지고요. 네. 들어와서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살기가 어려워요. 네. 아무튼 여기는 못 살고, 아무튼 그래서 이 팔자리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 더 유리해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라면은 근데 이렇게 뻗어가지고 둘 수 있는데, 이것도 흙이 유리한 싸움인데, 훨씬 더 강력하게 두는 방법. 자, 일단, 요걸 그냥 밀어요. 이렇게. 자, 백이 두점머리에는 두들이라고, 이걸 만약에 두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 백 이제 조금 위험해져요. 뭐냐면, 당장은 못 끊어요. 이게 잡히니까. 그쵸? 당장은 수가 안 돼요. 자, 근데 이걸 끊기 위한 준비 동작을 한번 또 하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런 행마를 한번 두시게 된다면은, 상당히 감각적으로 행마의 감각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의 다음 한 수 어디일까요? 백이 젖혀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정석도 녹화해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이게 지금, 다음 카페에 천사바둑 동영상 강의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고급형 강의 영상에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강의 영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영상이 1단계에 수정돼서 올라갈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한 칸을 띄워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젖힌 자리도 둬주셨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100이 젖혀왔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막아가는 거죠. 그죠? 네. 카페요? 네. 카페는, 지금 6월 달 동안은 무료로 그냥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아이디만 있으면 카페 그냥 무료로 가입하셔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괜찮아요. 이게 젖혀요. 젖히면 그때 이제 100도 있겠죠. 흑도 또 약점을 지켜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00은 우변 쪽에 있는 또 약한 돌 달아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하고도 흑이 이 아래쪽에 있는 100을 먼저 조금 더 앞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는 수 12의 자리에 그냥 젖히는 것보다 지금 이걸 끊어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강하게 이 100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에 한 칸 먼저 뛰는 거. 여기서 이제 백이 약점을 그냥 있는다면은 우변 쪽 끌어 막아버려갖고 백석점 그냥 잡을 수 있죠. 그죠? 여기 아무리 약점 찔러 나와봤자 이 흙이 안 잡히게 되니까 결국 백이 먼저 죽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은 12자리에 뛰었을 때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변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끊어버리게 되니까 중앙에 있는 흙 두 점도 12를 띄워놨기 때문에 축으로 이게 안 잡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아무리 백이 단쳐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싸우자 해봤자 하변에 우아기 쪽도 흙이 단단하고 그 왼쪽에도 흙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위험한 싸움이 된다는 거죠.
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 백이 어떻게 해서 진짜 살았다 치면은,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살았다 치면은 흙이 적당히 선수를 잡겠죠. 아무튼 선수를 잡아서 우변을 눌러만 놓더라도 이 세력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밀어갈 때 백은 젖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칸 뛰는 게 항상 선수가 되니까 뻗어야 돼요. 그럼 자, 또 밀어요. 뻗고 밀고 뻗고 막히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날짜가 퍽 씌워버리면은 이 배가 어떡할까요?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석점을 잡아버려도 이 석점 완전 엄청난 요석이잖아요. 이게 잡혀버리면 중앙에 있는 105점 끊고 있는 그 5점은 그냥 혼자만 그냥 그 고마가 돼버리거든요. 흙이 강해지면은 뭐하냐게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해갖고 나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라도 살겠다 이러면은 살려주고 그 우변 쪽에 위쪽으로 세력을 만들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도 못 살아요. 젖히고 맞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은 잘 보세요. 급수 자리가 지금 가의 자리 나의 자리 두 개예요. 그런데 흙이 먼저 여기를 나의 자리를 두는 거 말고 가의 자리를 붙여왔을 때 이 백이 그냥 죽어요. 막으면 단 쉬고서 밑으로 넘어가죠. 그쵸? 부터 밑으로 뻗으면은 이렇게 또다시 치중을 오면서 또 잡혀버리고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백이 둘 수 있는 거 막을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패를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아무튼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꽃놀이패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패를 하다가 패감이 없으면 그냥 이어주면 돼요. 이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또 패를 해야 되니까. 그죠? 흙은 손해가 없는 패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밀어가지고 씌워도 괜찮고요. 이게 조금 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이게 뻗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일단 귀를 지켜놓고 중앙에서 싸워가는 이 진행으로 하셔도 딱 괜찮아요. 어떤 진행이든 흙이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107자리 이 밑에를 있는 거는 흙이 딱 끊는 이 한 수로 인해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100은 두 가지예요. 자, 이제부터는 변화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가의 자리 꽉 있는 거. 자, 여기 뒀을 때 다음 흙의 한 수는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이 자리. 여기를 봉쇄를 당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흙은 뒤쪽에서 이렇게 집을 크게 만들고 대신 100은 저 바깥에 3, 5, 7, 6월 이 튼튼한 백도를 이용을 해서 우변에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우아기 쪽에만 이 모양만 보고서 정석을 한다면은 정석은 보통 이렇게 1입 3전 형태 이렇게 벌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상기에 지금 흙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서 그냥 벌리지 마시고요. 그냥 색감 가지 마시고 저기까지 우상기까지 걸쳐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걸쳐 가시는 거예요. 흙이 받아줄 때 또 이렇게 100도 눈목자 정도로 지켜주면서 자, 여기서 이런 모양에서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회원님들 봐도 복귀해 드릴 때도. 근데 이렇게 눈목자 말고 그래 항상 이 9하고 11자리 이렇게 세 칸으로 벌리는 게 이런 식으로 두실 때 많잖아요. 이 모양들. 자, 근데 우아기 쪽이 지금 백이 조금 튼튼해요. 이게 튼튼한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 칸을 벌리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 칸을 그냥 벌리지 마시고요. 눈목자가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보다 이 위에가 더 좋은 이유.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이렇게 위에 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두 칸, 그리고 아래쪽은 세 칸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12를 이렇게 밑으로 가면 밑에가 두 칸, 위에가 세 칸이 되거든요. 1번 끊는 거, 네, 그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준님하고
네, 역시 페이스님께서 또 맞추셨어요. 네. 그쵸. 항상, 자, 지킬 때요. 내가 강한 곳을 지키는 것과 약한 곳을 지키는 것,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지켜야 될까요? 강한 쪽을 지키나요? 약한 쪽을 지키나요? 당연히 약한 쪽을 지켜야 되죠. 그쵸? 자, 근데 아래쪽은 지금 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쪽을 두 칸으로 좁게 하고 약한 쪽, 위에 9에 걸쳐놓은 백도 한 점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약하잖아요. 근데 약한 쪽은 세 칸으로 벌려서 흙이 나중에 이런데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이런 약점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를 약한 쪽을 좁게 벌려놓으면은 거기는 침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래쪽도 강하기 때문에 흙이 침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목자로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요, 네, 좀 전에, 네, 아기사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단수 치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어요. 네, 이거는 한 점 그냥